자, 1교시 두 번째 시간, 육종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축육종학을 배웠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때 제일 먼저 육종가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육종가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가축육종학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육종가는 영어로 breeding value라고 합니다. breeding value라고 하고 한자로는 육종각, 각시란 뜻이죠. 육종각시라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육종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리더, 애니멀 브리더, 육종하는 사람, 집가자 써서 저는 육종가라고 있고요. 이 육종가, 이거는 브리딩 밸류는 그 경음화의 육종가라고 있죠. 그래서 줄여서 BV라고도 하고요. 브리딩 밸류. 그래서 육종가는 그냥 의미만 말하자면 어떤 개체가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한 부 또는 모로 쓰였을 때 그 가치입니다. 쓰일 때의 가치. 그래서 그 육종가가 좋을수록 그 다음 세대 개가 생산하는 그 후대가 좋은 거죠. 좋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어떤 형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종가는 개체에 주어지는 값이에요. 어느 그 종축으로 쓰일 애 한 마리에 대해서 그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은 걔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력은 뭡니까? 유전력은 집단 전체에 주어지는 값이죠. 한 마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의 그 집단의 각각 개체들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의 유전력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똑같이 공유하는 건데, 그러니까 각 어느 집단의 어느 형질의 유전력이 나오는 거에 반면에, 그러니까 그 집단에 속한 개체들의 각각의 유전력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단에서 나오는 한 개의 값이니까. 근데 육종가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그 가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종가를 계산해야지 선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종가가 높은 대로 선발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형질에 대해서 선발할 때 육종가가 좋은 순서대로 선발하면 되죠. 그러니까 육종가를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선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육종가가. 자, 근데 육종가를 이제 그러면 그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육종가란 그 개체의 자손이 여러 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손들의 그 평균 능력이 그러니까 자손 후대 그 자손이 몽땅 자손이 속해 있는 전체 그 집단의 평균과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손이 그 어떤 종축으로 쓰일까 말까 고려하고 있는 애를 자손을 낳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의 능력이 그 자손이 속한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예요. 좋으면은 육종가가 높은 거고 평균보다 떨어지면은 육종가가 낮은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어떤 그 유전자형가의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표로 나타내는데, 이제 요거는 암컷의 유전자형인데요. 그래서 수컷이 종류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유전자, A라는 유전자, A1과 A2라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 A라는 유전자에서 수컷의 유전자형은 세 가지 경우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A1A1, A1A2, A2A2. 암컷도 마찬가지고 A1A1, A1A2, A2A2인데 우리가 이제 암컷은 이미 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A1A1은 A, A1, A2A2는 마이너스 A, A1, A2는 D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확률은 빈도는 P, 이거는 Q, A1 그러니까 P제곱 EP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은 P 0.5, 뭐 0.5든 하여튼 P의 빈도를 가지고 A2는 Q의 빈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A1이 수컷이 A1일 때, 이 암컷 A1과 만났을 때, 이 경우에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에서 온 거, 하나는 아빠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걸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관되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게 엄마에서 온 거, 뒤에 게 아빠에서 온 거,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빠가 둘 다 A1이기 때문에 A1이 올 확률은 무조건 1이죠. 1입니다. 1. 첫 번째 건 1이고 곱하기 얘는 빈도가 P죠. P. A1의 빈도가 P죠. 여기 값이 P입니다. 이거는 P고. 자, 그 다음에 암컷을 A1, A2와 만났을 때는 요 경우도 요 경우. 그러니까 아빠가 A1이고 엄마가 A2이거나 아빠가 A2이고 엄마가 A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빠가 A1의 확률은 여기 1이고, 그죠? 엄마가 A2의 확률은 Q고 더하기 아빠가 A2의 확률은 0이죠. A1, A1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Q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엄마가 A2, A2일 때 이렇게 만날 때 여기는 PA2 이렇게 아빠한테 A2가 와야 되고 엄마한테 A2가 와야 되는데 아빠가 A2가 올 수가 없죠. A2가 없으니까 둘 다 A1이니까 그러니까 0 곱하기 Q입니다. 그래서 그냥 0이에요. 그래서 3개 더하면 P 더하기 Q 더하기 0은 1.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이 하면은 요 경우에는 아빠가 A1이 확률은 2분의 1이죠.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P고. 그래서 2분의 P가 되는 것이고. 자, 이 경우 이게 길어서 3번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쓴 겁니다. 가운데 칸 보면은 아빠에서 A1 확률 2분의 1, 엄마가 Q이라는 게 2분의 1 Q 더하기 아빠가 A2 나올 확률 2분의 1,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A1의 확률 P, 그래서 2분의 1 P 플러스 Q. 이게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값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아빠가 A2 확률 2분의 1 곱하기 엄마가 A2의 확률 Q죠. 그래서 여기까지 엄마는 이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Q. 그래서 2분의 P,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여기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Q. 그죠? 자, 여기는 A1이 오는 확률이니까 0. A1이 없죠, 여기. 그 다음에 무값은 그대로 A1이 앞에는 0이고 뒤에는 1 곱하기 P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1이고요. 아빠가 오는 확률이 1이고 이게 Q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걸 힘들게 했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 밑에 거. 디테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A1일 때 수컷 수단의 평균을 μ1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A1일 때 평균을 μ11이라고 하면 μ11은 앞에 우리가 유전자연과 그 부분에 나온 식을 보면은 A1의 빈도 곱하기 P11, A1, A2 곱하기 P12, A2, A2 곱하기 P2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뭡니까?
n 플러스 a 엄마죠. 엄마의 빈도 n 플러스 a 곱하기 요거 참. 자, 요거의 빈도는 p. 자, 요거대로 가 p q 0 그러니까 p q 0이고요. p11, p12, p22에 해당하는 게 n 플러스 a, n 플러스 d, n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mu12, mu22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쪽 칠판을 보시죠. 자, 그러니까 p1, p11, p12, p22는 n 플러스 a, n 플러스 d, n 마이너스 a.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 앞에 그 빈도만 요거 우리가 빈도만 구한 겁니다. 자, 여기 2분의 p, 2분의 1, 2분의 q, 0, p, q.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가 2분의 p, 2분의 1, 2분의 q. mu2는 0, p, q.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여기서 mu1, 2, mu2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구하려고 지금. 그래서 자, mu11, mu12, mu22를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 그래서 우리가 수컷의 육조가는 뭐냐면 자손의 평균에서 집단의 평균의 그 차이를 2배 한 값입니다. 이해가시죠? 자손의 평균과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2배 된 값. 왜냐하면 왜 2배를 해주냐면 아빠 반, 엄마 반이라서 아빠한테 값을 구하고 엄마한테 값을 구해서 2개 더하면 되는데 엄마 없이 지금 아빠만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가서 이제 자식한테 표현하려면 그 2배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를 해준다는 거 2배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결국 뭡니까? 전체 평균과 그러니까 자손이 속한 전체 평균과 그 자손의 평균의 차이의 2배. 이게 바로 육종가입니다. 수컷 A1, A1의 육종가입니다. 그리고 수컷이 A1, A2일 때 A2, A2일 때 각각의 육종가 3개를 구합니다. 브리딩 밸류, BV.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걸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자,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앞에 곱하는 거 2큐 곱하기 이 대가로 q 마이너스 p 곱하기 대가로 2p 곱하기 대가로 이 부분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죠? 이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묘하게도.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유전자 치환 평균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를 유전자 치환 평균 효과라고 그러고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표를 그리는 걸 보면은요 식이 간단해집니다. 자, 이 앞부분은 똑같죠. 유전자형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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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A2, A2. 자, 유전자형가는 AD-A, O2O입니다. 그럼 육종가는 자, 우리가 원래는 각각의 경우에 육종가가 이건데 BV11, BV12, BV22인데요. 그죠? 여기가 IJ는 뭐냐면 여기가 1부터 무슨 숫자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부터 2까지 있고 J가 1부터 2까지 있으니까 11, 12, 2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에 간단하게 알파로 써버리면 여기를 다 유전자 취향 평균을 알파로 써버리면 EQA, Q-PA,
EQ 알파, Q 마이너스 P 알파, EP 알파 이렇게 세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로 들었던 P가 0.5이고 알파가 5이면 이런 육종가를 가지고 자, 그 경우에는 이런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수치 넣어서 우리가 A, D, A 값 알고 A 값 알고 D, A 알고 D 알고 P 알고 알파 알면 다 아는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A를 알면은 알파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A랑 P만 알면 A, D, P만 알면 P 알면 Q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리딩 밸류를 알 수가 있고요. 브리딩 밸류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차이? 서로 다른 유전자형의 브리딩 밸류가 이 값과 이 값 간의 이 세 값, 이거 값 간의 차이. 그래서 BV11과 BV12의 차이는 알파고요. BV12와 BV2 차이는 알파입니다. 그렇죠? 알파가 하나 더 있냐 없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치환 평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여기서는 A1이 하나 있냐 없냐. 이건 하나도 없는 거고 한 개 더 있고 두 개 있는 거. 거기에 알파가 하나씩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치환, 유전자를 하나 바꿨을 때의 효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되겠죠. 숫자. 알파는 숫자가 되지만 하여튼 이 숫자 이만큼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서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를 상가적 유전가, 에디티브 지네틱 메리트. 에디티브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대로, 그대로 더하는 만큼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가, 이거 같이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육종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론적인데. 요 다음은 이제 육종가 추정 방법이 되는데, 실제로 값을 가지고 해보면 좀 나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육종가의 마지막 부분인데, 유전자 형과와 그럼 육종가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형과가 육종가보다 크죠, 그죠? 육종가는 유전자 형과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형과는 우리 앞에서도 나오지만 표현형은 유전자 형과 플러스 환경 형과인데 유전자 형과는 육종가, 우성 효과, 상익성 효과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성 효과만큼 빠질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효과에서 육종가를 빼보는 거예요. 각각의 유전자별로 V11 빼기 BV11 이렇게 V12 빼기 BV12 이런 식으로 빼보면 자 V11, V11, 12는 A, D-A죠. 그죠? 그리고 BV12는 우리 요가 EQ 알파, Q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EP 알파. 그죠? 요거 값들. 자, 그대로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면 이제 여기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또 대괄호 요 부분이 똑같아요. 세 개가.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평균 유전자 효과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 공유하고 여기만 틀린 거잖아요. 각각 세 개가 여기만 틀려요. 여기만 틀리니까 우리가 얘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 효과를 어떻게 쓰냐면 평균 유전자 효과에다가 요게 이제 각각의 브리딩 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딩 밸류와 평균 유전자 효과, 그 다음에 우성 효과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브리딩 밸류는 여기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브리딩 밸류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일로 이항을 하면 그러면은 유전자 현가는 이 평균 유전자 현가 플러스 브리딩 밸류 플러스 요 세 가지. 그죠? 이게 일로 가니까 얘도 일로 가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우선 효과입니다. 세 개가 각각의 유전자의 우선 효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표현 형식에다 넣어보면 표현형은 평균 플러스 유전자 효과죠. 이게 전부 다 유전자 효과죠. 평균 플러스 유전자 효과니까 이제 유전자 효과가 이게 들어온 거죠. 이만큼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거 보니까 또 신기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부분의 집단의 평균이죠. 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 얻고 싶은 거 이거. 표현형은 평균 플러스 육종가 플러스 우선효과. 환경 없다고 가정할게. 이 식이 나온 거.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육종가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